화요일의 공식 코너 김종대 의원님의 단독 열사의 특종 대발출. 오늘은 어떤 주제를 준비해 오셨습니까? 근데 지금 구독자 몇 명이야? 지금요. 예. 지금 저희가 정확하게 헤아려 보면 예. 그 아마도 오늘 아까 조금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스코어가 37만 8천 명. 네. 이 방송 끝나기 전까지 38만 명을 만들어 달라고. 네. 제가 지금 뭐 더 많이 보고 계실 건데 빨리빨리 카톡 빨리 돌리시고 알려줘. 네. 전화 돌리셔서 올라갈수록 내 퀄리티가 높아져.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 수시로 여기다가 저 구독자 그거 예, 좀 실시간 체크를 해주시고. 통해 가지고 한번 독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원래 이 계엄은 외환죄였다. 그러니까 원래 북풍으로 시작한 계엄 구상이었다. 그런데 하는 족족 실패했다. 무인기를 날려보내도 북한이 대응을 안 해. 연평도에서 자주포를 왕창 쏴댔는데 연평도 포격전 2010년에 있었잖아요. 네. 똑같은 상황을 예상했는데 또 북한이 반응을 안 해. 그러니까요. 네. 확성기 방송을 해도 별다른 반응을 안 해. 물론 말로는 심하게 떠들었지만 그게 왜 그러냐. 러시아에 정신이 팔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오물풍선이 온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기다렸거든. 오물풍선을. 그러면 이번엔 경보 사격을 한다고. 네, 타격하겠다. 그러면 북한군이 대응 사격을 한다고. 그러면은 그 원점을 타격한다고. 네. 이렇게 시나리오를 세웠는데 이번에 합참의장이 말을 안 들어. 이래가지고 이게 지금 몇 차례 북한을 두들겼는데 무위로 돌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참 하늘이 도운 거야, 하늘이. 그때 한 건이라도 잘못됐으면은 지금 이 판이 아니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 이 판이 아니고 안보 사태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계엄 해제하자고 하기가 난처하다고. 네. 이게 퍼펙트한 계획이었어요. 퍼펙트한. 근데 우리 군에서 말을 안 듣고 북한이 말을 안 듣고 그러니까 김용현이가 계속 약이 올라가지고 그 사이에 이제 최근에 이제 고급 정보를 주는 쪽이 있어요. 이걸 나한테 주는 이유가 있어 지금. 그런데 이제 대통령실이 그 명태균의 황금폰하고 네. 그다음에 친한계 일부가 김건희 특검법으로 찬성으로 돌아서고 있다는 정보가 대통령한테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를 만나겠다 그래가지고 이 계엄 아마 이틀 전인가 사흘 전에 한동훈 대표한테 면담을 요청했다고. 아니 단독으로 만났죠. 네, 실제로. 아니 그런데 한동훈이 씹어버렸어요. 그 만나지 뒤에. 않았다고요? 네. 한 번은 그래가지고 만났는데. 저기 그 특검에 대한 논의를 하려고 제안을 했는데 한동훈이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특검 얘기가 안 된 거예요. 사실 대통령이 얘기하려고 했던 건 특검이었다고. 그래서 언제 만났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건을 일단 한동훈이 차단을 했다. 네. 이게 계엄을 결심하는데 결정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제 급해지면서 이 전에 계엄 전에.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만났다는 건 계엄 계엄 후를 후에. 얘기하는 건데 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그래가지고 한동훈이 거절하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계엄 사태의 주된 원인 제공자는 명태균과 한동훈이에요. 그런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가능하죠. 네. 그래가지고 이 정보를 군 쪽에 정보를 하는 사람들이 용산에 이제 많이 가 있잖아. 그렇죠. 네. 거기에도 정보기관이 많이 가 있고 이걸 소통해서 저한테 알려줘요. 왜 그러냐? 고급 정보를 주면서 다른 의도가 있어. 어떤 내가 의도가 이걸 있는 겁니까? 정보를 주는 인물들을 알아. 네. 과거 군의 알자회 출신들이야. 알자회? 거기가 조현천 기무사령관이에요. 네. 그 사람이 과거 알자회 멤버죠. 육사 38기야. 네. 김용현 동기야. 38기 그러니까요. 네. 그때도 계엄 문건 38기고 오. 지금도 38기야. 근데 조현천은 이번 사건하고 관련이 없다는 걸 설득하기 위해서예요.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네. 그러니까 알자회 쪽이 왜 정보 수집을 하느냐? 조현천을 방어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려면은 상당히 정보를 줘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전모가 파악됐어요. 이것도 내가 파일로 다 갖고 있어. 그러고 나서 이제 명태균 한동훈이 대통령의 스트레스 지수를 극단적 수준까지 끌어올리는데 그때 알코올성 치매 반응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초기 대통령이? 증상이. 그리고 나서 어떻게 얼마 어떻게. 있다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계엄이 터진 계엄으로 거라고. 들어갔다. 예. 그러면 원래 오리지널 계획에선 차질을 벌써 빚은 게 안보 사태를 상정하고 이 계엄을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게 대략 11월 25일에서 28일 사이예요. 이때 이제 안보 사태로 계엄을 하려고 네. 했던 건데 이게 무위로 돌아가고 12월이 되자 대통령이 그 계엄해 이래 된 거야. 그런데 명분이 없잖아. 그런데 국방부 장관이 이걸 건의한 건데 이게 잘못된 거야. 이게 행안부가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치안 사태로 끝나. 네. 근데 국방부가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제 비상계엄이. 저기 군을 잘 움직이려고 국방부 장관이 건의한 걸로 된 거거든요. 성공 가능성을 높이려고. 그런데 이제 안보 사태가 되니까 네. 이제는 동맹부터가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이 비상계엄은 국방부 장관이 건의한 비상계엄은 대포콘 전 단계 조치입니다. 우리가 대포콘 4거든. 네. 평시 상태. 네. 근데 저기 전쟁 위협이 높은 단계는 대포콘 3입니다. 그 전에 계엄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포콘을 격상해. 그 다음에 국민 동원령이 선포되는 거야. 그러면서 대포콘 2로 가. 이게 전쟁 절차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걸 행안부 장관이 했다면 모르겠는데 국방부 장관이 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준전시 상황을 의미하는 조치가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 저기 이게 상당히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니 네. 이 견적이 어디까지 그러니까 오늘 계속 나오면은 뭐 7공수, 13공수 뭐 여기까지 네. 막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더 있어요. 예? 더 있다고. 어떤 게 있어요? 더 있는 겁니까? 어떤 게 그러니까 이걸 봐야 되는데 네. 1공수가 서울에 있습니다. 네. 그렇죠. 3공수가 이천에 있어요. 5공수가 부천, 그 인천 남동구 쪽에서 옵니다. 그다음에 7공수가 익산에서 옵니다. 그다음에 11공수가 담양에서 나주에서인가? 담양에서 와요. 담양. 네. 13공수가 충북 증평에서 와. 이 열거한 부대는 다 출동 준비해요. 5개 부대가. 다. 그러니까 대기를 걸어놨다 쉽게 얘기해서. 그랬는데 네. 우리가 이제 1공수, 9공수, 707 특임 부대 오는 걸 봤잖아. 네. 그 다음에 또 오는 부대가 있었는데 3공수 일부가 헬기를 타고 오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의결이 보다 되는 돌아오고. 음. 바람에 공중에서 되돌아가. 3공수가 오고 있다가 네. 헬기가 돌아갔다고. 음. 그러니까 거기에도 상당수 병력이 있었던 거고 이렇게 가까운데 1공수, 3공수, 5공수 이런 데는 가까운 데는 당일 투입이고 네. 멀리 있는데 네. 충청북도하고 전라도 남북도에 있는 부대는 그 다음 날 투입하기로 돼 있었어. 일정 표상에. 네. 그러면 지금까지 뭐 100명, 200명 단위로 이렇게 계엄글이 올라가는 걸 봤는데 이젠 1000명 단위로 바뀌어. 아니 그러니까 네. 그렇게 그러면 이제 전국에 있는 이제 공수여단을 다 서울로 투입을 해서 그러니까 국회에만 때려잡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계엄 문건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국방부가 계엄 해제되고 사흘 동안 아무 일도 안 했잖아요. 그 사이에 파기된 자료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입니다. 계엄 문건. 그리고 계엄에 나온 1공수, 3공수도 부대 일지 등 관련 서류를 이미 폐기했습니다. 이미요? 네. 그거 증거인멸 아닌가요? 아니 지금 국방부에서 조사 증거인멸 하지 말라고 말라고. 공식적으로 전부대 하달을 했다는데 그거 그런 다 와중에도 파기한 다음에 다 파기한 다음에 없애지 말라고. 느릿하는 거지. 그러고 저기 저기 국방위에 왜 특전사령관이 출석했잖아요. 네네네. 제출에. 그때 제출한 자료 다 편집된 겁니다. 에? 이 편집 작업을 이미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본 자료가 아니고 뭔가 이제 불리한 부분들을 다 드러내고. 편집본일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아니, 편집하고 있다고 내가 제보를 받았어. 야 정말 충격적인데요 이게. 그러니까 어느 대목을 다 삭제한 겁니까? 그러면 편집을 아니 그러니까 드러나고 알려진 대목만 넣고 네. 나머지 계획들 있잖아요. 알려지지 않은 것들. 그런데 곽중근 그 특전사령관. 특전사령관의 그 인상적인 대목 저 네. 박범계 의원이 묻잖아요. 저 계엄 해제되고도 대통령 전화 받았죠. 통화했냐? 그러니까 10초 동안 답을 못해. 못하죠. 네. 그러니까 재차 독촉을 해. 그러니까 끙끙거리다가 받았죠. 그러니까 나중에 제한됩니다 말씀 이러다가 그냥 네 체념한 듯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대통령이 했습니까? 그리고 계엄 해제 후에 그죠? 아, 예. 그러니까 저기 말씀드리기가 제한됩니다. 야, 아니 진짜 이게 그러면 이게 왜 이런 태도가 나오느냐? 지금도 네. 뭘 숨기고 있는 게 왜 그러냐? 그러면은 많이 증거가 인멸됐는데 그거는 어제 국방부가 국군 통수권자는 아직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어제 전화진 메시지를 공식적으로 내버리고 했죠, 그죠? 어제 그러면 발표를. 특전사령관 입장에서는 네. 내가 여기서 다 까버리면 아직 총사령관이 윤석열인데 네. 거기에 항명이 되고 음. 안 까면은 내란죄가 되는 거야. 까도 딜레마적인 문제, 상황인데. 안 까도 까도 문제가 문제. 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직무정지가 됐으면 저런 태도를 안 하지. 왜냐하면 내 상관은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니까. 아니니까. 다 얘기해버리지 그러면 그런 상황이었죠. 그렇죠. 직무 정지됐다면. 예. 네. 그런데 지금 저기 애매한 거지. 국민의힘에서는 시간을 끈다 그러니까 네. 그러면 시간 여유가 있는데 지금 깔 수가 없는 게 아직까지 사령관은 총사령관은 대통령인 거예요. 여기에 군인들이 이제 그 명을 어길 수가 없는 거지. 아니 연장 선생 말씀드리면 국방부가 네. 계엄 그 실패 후에도 입단속을 한 정황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뭐 김현태 707 특수전 임무단장이 얘기했는데 특수임무단장이 지난 6일에 원래 국회 나가려고 했는데 출석하지 말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국회로 네. 오다 차를 돌렸어. 그러니까 네. 네, 그러니까 저기 장관하고 그때는 저 계엄사령관만 오고 네. 다 돌려보냈단 말이에요. 원래는 특전사령관하고 뭐 특전사의 3여단장 이런 사람들 포함돼 그렇습니다. 있던 거죠 원래는. 네. 그러면은 지금 김선호 국방장관 권한대행은 아직까지 내 상관은 윤 대통령이에요. 그러면은 저기 대통령하고 김용현 간에 그 뭔가가 실수가 있고 사람이 하는 일은 실패할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랬을 경우에 대비해서 우발 계획이 없었을까? 아 실패 시에 네. 플랜 B가 플랜 B가 네, 있겠죠. 있었을 것 없었을까? 같아요. 예. 그다음에 사후 조치가 없었을까? 이런 거는 모든 군에 있잖아요. 작전으로 잔뼈가 굵은 이 프로 군인들은 항상 우발 계획을 세워놔. 네. 항상. 이랬는데 우리도 군대 생활할 때 보면은 북한군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냐. 나는 대대 인사서기병인데 서류부터 소각하도록 돼 있거든. 그래가지고 1번 파기할 거, 2번 소각할 게 다 다 순서대로 정해져 있죠.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지휘 체계 내에서는 그 짓거리가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령관들이 김병주 의원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어떤 변명 내지 해명성 기자회견을 했는데 맞아요. 그게 다 양심 선언이 가짜인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걸 봐야 돼요. 네. 거짓말은 아니에요. 네. 그러나 자기한테 유리한 유리한 것만 선택이 얘기하는 된 거죠. 거예요. 선택적으로. 네. 그런데 진짜 진실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제보를 받아. 아. 그 방송이 나가고 나서. 예, 예. 그런데 중요한 사실들은 제보에 다 들어 있어. 네. 여기에 다 있어. 여기에. 네. 어, 황금폰이네, 황금폰. 황금폰이네. 잠깐만 빌려주실래요? 지금 그거 좀 황금폰 좀. 김종대 네. 황금폰. 네. 여기에 있어.